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술범법의 그 역사 평가와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역사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국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뭐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하지만 관련된 논쟁은 모르겠어. 제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었어.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돼갖고 조금 제 딴에는 이거 이상하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좀 기쁨과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급하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 오늘 안 하려고 했거든요.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하게 됐습니다. 자, 무술범법의 그 역사 평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내를 보시면 중국 역사학자 지엔 보잔이라는 교수가 그 중국사 요강이라는 그 책을 서술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책 속에서 유신운동은 국가 민족 멸망으로부터 구하다와 인민혁명을 진압하다의 이중성을 구비하고 있지만, 범법 주장의 공개는 주요한 것은 적극적인 정치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신운동이 두 가지 이중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좀 계속할게요. 국가 민족 멸망으로부터 구하다. 그리고 또 인민혁명을 진압하다. 이건 이제 뒤에 이제 내용에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인민혁명 진압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의화단 운동이랑 그 태평천국의 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두 번째로 상하이 교통대학 국제와 국무학원 정치학 교수가 박사정 지도 교수 수공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무술범법 인사들은 범법의 실패가 최고의 직접적 결과는 사회 내부의 정치 양극화 과정이 심해짐을 촉진시킨 것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구파와 보수파와 그 유신파를 통한 진보파, 이렇게 완전히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일면에는 이 범법은 만청군이 수구파의 정치 반작용이 발생했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이테우 측에 속해 있는 수구파, 다시 말하면 보수파들이 그 권력을 잡고 있었잖아요.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진보파, 그러니까 그 유신파들이 도전해 오니까 이렇게 내치는 그런 작용을 일으킨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감정적의 방식으로 더욱더
완고적으로 조법,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의 변함이 불가하다 라는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를 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수구파들은. 그리고 우둔하고 식견이 편협한 근본 수구파 무리가 권력 중심을 진압하였으며 조정과 제한은 본래 존재하는 비이성의 외척주의 세력의 강화함을 들어간다. 자, 비이성은 뭐 아시죠? 이성적이지 않다 하는 거고, 외척주의라는 거는 외국을 무조건 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강세를 이제 누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필연적으로 청완조, 잔재한, 그러니까 남아있는 권위 합법성 자원에 거제한 소비자들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청완조 잔재한 권위 합법성 자원, 그러니까 수구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무리들, 그들이 거대한 소비, 그러니까 소비라기보다는 뭐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방면을 보자면 무술범법의 실패, 상당히 현대화, 지식 엘리트에 속해져 있었던 진보파 무리들, 그러니까 그 유신파들을 얘기하는 거죠. 체제 내에 혁명에 대한 실망, 그리고 체제 외의 혁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기대감 뭐 그런 거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 체제, 그러니까 수구파의 체제가 그 좀 실망감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었던 거, 뭐 외세나 일본에서 이렇게 수용하려고 했던 그런 체제들을 통해서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설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은 그냥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그리고 혁명이 가득 찬 그 당시부터 나날이 강대한 정치사조로 되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에 그냥 온 중국이 그냥 충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왕조는 중국 변혁의 주도자 가능성은 충만해지며 갈수록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같은 양극화 과정은 중국 미래의 운명이 되게 하며 말미암아 더 많은 변수가 발생했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낭카이 대학의 역사학자 교수 박사학 과정 지도교수였던 니시조라는 분이
무술범법 실패의 기본 원인이 강유희와 양계초 중 유신파의 범법 내용과 상세한 도전의 부재였다. 그러니까 범법 내용이 조금 부실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전도 이렇게 강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도전도 조금 약했다. 근데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자이테우와 수구파의 그 정권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제가 봐서는 아마 이거는 그냥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나. 하지만 해야만 했던 도전이었다고도 생각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논쟁거리에서 조금 제가 배신감을 느낀 게 있는데요. 이거는 또 논쟁거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다가 당시 범법 승리의 전체적 사회 환경 및 이와 같은 연결되는 그 변혁 정치와 경제의 기세가 강제하게 툭지남이 나타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 사회 환경과 봉건제도가 아직 잔재해 있던 사회 대조에서 그거는 좀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변혁, 정치와 경제, 그 기세가 약화되어 있던 상황인데 그거를 이렇게 강대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세 가지 국내 교수분들의 말씀이 있고요. 국제, 영국 정치가 로버트 허드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황제의 방향은 정확하였으나 그의 고문이었던 강유희와 양계초 그리고 무술 육군자 등 그쪽 변법 그러니까 유신파 인물들이 업무 경험이 결핍이 있었으며 솔직하게 그냥 좋게 말하면 진보가 억눌러서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구파한테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찐 진보가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논쟁거리에서 되게 배신을 맞았기 때문에 뒤통수 맞았어요.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자, 논쟁거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홍콩 대학 박사 취중타운하는 분이 일찍이 강유희는 강서재와 백일유신을 작동하기 전부터 원래 자이테우와 강서재가 원래 그런 개혁을 차츰차츰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강유희의 추전은 어느 정도 원본,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원래 있었던 개혁의 진행을 타파시켰다는 겁니다. 쳐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들이 원하는 그 개혁을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인 거예요. 자, 뭐냐면 강유희는 개혁의 배후 누군가와 고려와 수법을 진행하기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혁의 배우 누군가 이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속할게요. 그 중에 담사동이라는 인물 있죠? 이 인물은 모든 혁명에는 유혈 현상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굳건히 믿고 그렇게 자기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유인은 일본과 관계가 되게 밀접했어요. 적극적으로 일본 전 수상이었던 이등 방문,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죠. 저번 시간에 이등 방문이 일본어도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이토 히로부미를 초청해서 강서재에게 매시 유신을 좀 가르쳐 주고 그 뭐죠? 좀 교훈 뭐 이런 고문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강유이 등 강유이가 그쪽 측에 있는 그 유신파 무리들이 자이테오를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그걸 강서재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계획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유의 양계초가 외국으로 도피를 합니다. 근데 담사동은 강하게 외국에 도피하는 걸 막고 자기는 안 간다고 거절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막지는 못하고 자기는 끝까지 여기 중국에 남아서 지 목숨을 바칠 때까지 이 범법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겠다. 이거는 이제 맹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인은 강서가 자기를 암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엄청난 그 놀라움과 분노가 있었겠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절대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의외였어요. 역사적으로 알고 있던 자이테오였다면 엄청 난리 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조금 틀렸나 봐요. 아니었나 봐요. 강유이가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홍콩 그 대학 박사 추중 타오가 말하기로 자이테오와 저기 강서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묘사가 다 강유이가 외국에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중국 문화대학 부교수 레이 장성이라는 분이 또 이런 논쟁을 벌입니다. 무수범법 기간 일본 전 수상 2등 방문, 그러니까 이토 히데부미죠. 이 사람이 중국에 방문을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강서재와 회동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선교사 니터 모테오라는 사람이 범법파 영수 강유이에게 건의를 하는데 심지어 직권을 사용을 해서 그 2등 방문, 그러니까 이토 히데부미를 초청해서 고문을
맞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범법파 간원들은 이등 방문이 중국으로 온 후 상서를 막 올렸다고 해요. 강서재한테. 그러니까 이등 방문을 준용을 해라고 요청을 자꾸 하는 거죠. 고문을 맞게 해달라 이러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파인 수구파들은 그걸 용납을 못하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수구파 간원인 어사 양승인이 자기에게 비밀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의로 이등 방문에게 아국, 그러니까 중국을 바쳐 저들이 집권을 잡고자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유이 쪽에 속해 있는 유신파 간원들이 그 이등 방문을 초청을 해서 고문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정권을 수구파를 내치고 자기네가 잡아서 이 정치를 하겠다. 그 생각뿐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극렬한 말을 하고 자이태우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급히 9월 19일 이하원에 있다가 고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강서재를 만나죠. 그리고 그 강서재에게 황상이 생각하는 이등 방문은 어떻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강서재가 그다지 뭐 시원찮은 저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그냥 뭐 신경 쓰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등 방문,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와 니터 모테오가 또 강유이에게 중미영일 합방을 제안합니다. 이에 강유이가 자기의 의도를 알림하에 범법파 간원 양심수는 9월 20일 강서에게 상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강유이 대신에 양심수가 올렸다는 거죠, 상서를. 신이 황상 앞에 엎드려 간곡히 고하나이다. 영미일 합방이라는 거는 역겨워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범법파 간원이었던 송보드라는 인물은 9월 21일 상서를 또 올립니다. 이 양반은 중국, 미국, 영국 및 일본 합방은 대세입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이니 따르십시오 라는 얘기죠. 그 레이자성이 이것은 중국 군사, 재물, 관세, 외교 등의 국가의 그 큰 권리, 대권을 외국인의 손에 내어주는 시기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이태우가 보기에 사태가 엄중하죠. 그래서 급히
제때 즉시 결단을 내리고 맙니다. 정변을 발동을 시키고 또다시 수험 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서제도 그냥 저기 중남의 인대에다가 감금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범법파 간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명을 내리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무술범법은 종결이 됩니다. 내의자성이 외국의 음모도 학방을 요구하는데 강윤희가 무술범법 전에 일본인과의 관계가 가까움에 일본인이 그것을 이용해서 양국 합방 그 회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술범법 후 영국 선교사 리터 모테오가 또 나서서 강윤희에게 몰래 그러니까 일부러 접근을 해서 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영국, 일본 4개 국가와 합방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러시아를 대항을 하는 힘을 키우자. 그래서 중국 니네가 자강이 돼서 스스로 강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윤희가 이런 건의를 다 받아들여 자기와 범법파 간원들의 세력을 키우고자 한 것이라는 사실에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지식인들, 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의 큰 놀람과 회의를 느끼게 만든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와 수군파 간원들이 조금 늦게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알게 되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걸 했기 때문에 중국 청나라 말이 그래도 일본이나 서양 열강에 그렇게 많이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논쟁거리가 저하고 제가 알고 있었던 그거랑 조금 많이 틀려버려서 조금 뒤통수 맞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무술범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지는 못했어갖고 조금 궁금한 게 많았었어요. 어떤 내용이 갖고 있었나 라는 걸 많이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걸 동영상을 좀 준비하느라고 조금 공부해서 조금은 알게 돼서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또 상세한 또 내용이 있긴 한데 그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제가 그 내용들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다 아니면은 필요가 있다 하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